예,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간단하게 다시 저희들끼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됐고 또 SK 하이닉스에서 커널 링스 커널 개발자로 근무 중인 박병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SK 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리눅스 커널 똑같이 개발하고 있는 김홍규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인텔 핀란드에서 인텔에 있는 리눅스 커널 GPU 드라이버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문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학생 유형곤이라고 하고요. 취미로 리눅스의 슬랩이라는 메모리 할당자에서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는 메모리 관리랑 CXL 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유태라고 합니다. 저는 리스커널 네트워킹 스택에서 한 8년 정도 컨트리뷰션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네트워크 쪽도 있지만 뭐 암호화 크라토 쪽, 그리고 GPU, 최근에는 GPU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뭐 대략적인 뭐 주제나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보긴 했는데, 사실 이제 가능하면 그것보다 사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싶고, 그냥 가장 가능하면 액티브하게 하고 싶으니까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기 그 질문 제가 여기 태블릿에서 중간중간에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걸 중간중간 확인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질문을 보고 이거 괜찮다 싶은 질문에 대해서 추천 눌러주시면은 제가 추천수 제일 많은 것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온라인상에서 질문을 주시든 여기서 바로 질문을 주시든 편하신 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편하게 이제 뭐 자유롭게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어쩌다 보니까 먼저 이제 오픈 소스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뭐 운도 좋았고 열심히 노력도 했고,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 경험을 이제 조금 더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경험을 좀 더 공유해 드리고 싶고, 이제 사실은 이제 미래에 같이 오픈 소스에서 더 많은 분들 뵙고 재밌게 일했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여기 모두가 다 큰 마음일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앞에 계시지만 사실 이제 제 눈에는 되게 대단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고, 이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듣는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어떤 주제,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지는 얘기했는데, 사실 그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지 저도 되게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은 사실 얼마 전까지 영국의 암 본사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혹시 암 아시죠? ARM, 아키텍처. 거기 영국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오셨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저랑 친분도 있는 분이고, 저기 암에 계셨을 때 뭐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에 대해서도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했었었는데, 뭐 사실 이 자리, 근데 그 얘기 중에 이렇게 들어보면 약간 이제 그들의 일하는 방식, 약간 이제 오픈 소스와 이제 흡사한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암 본사에서 근무했는데 그 경험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암에 2000년 3월 그때 막 코로나가 시작할 때 그때 딱 입사를 해서요. 작년 11월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2년 9개월 정도 1년 전에 SK 하이닉스로 입사해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는데요. 뭐 암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시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조금 특이한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지만 2000년 초반에 코로나가 터졌고 제가 입사한 그 당일 날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가 떨어져서 이제 뭐 일주일만 일찍 갔어도 출근을 조금 해보는 거였는데,
그런데 전 직원 재택근무가 떨어졌는데도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들을 봤었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경험 있는 회사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이라든지 뭐 화상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화가 좀 정착이 잘 되어 있었었고요. 거기 암에서는 그 전 직원이 이렇게 쓰는 슬랙 그게 있어요. 그래서 슬랙에 한 7천 명 정도 전 직원이 뭐 영국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고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중국 뭐 이렇게 다 전 직원이 다 들어와 있어서 사실 뭐 어느 나라에 있다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프로필 누르면 그 나라 누가 어디에 있고 이 사람의 현지 시간이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직원이 다 들어와 있는 채널에서 이제 각각 팀별 채널이 다 별도로 있고 팀의 상위 레벨의 채널, 그다음 그 상위 레벨의 채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제별로도 다 채널이 별도로 있어요. 뭐 리눅스 커널을 하는 사람들,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하는 사람들, 그래픽스 하는 사람들, 뭐 벌칸 하는 사람들, 오픈GL 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있어서 그게 모든 거의 대부분이 오픈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그게 굉장히 오픈 소스의 그 소통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반복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구두로 가서 자꾸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 간의 대화는 이제 날아가고 이제 또 같은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반복된 질문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는 누가 질문 답변한 것들이 다 히스토리에 다 차곡차곡 쌓여서 전 직원들이 그래서 뭐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빌드 에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로그 같은 것들을 슬랙에 그냥 검색해 보면 누군가 질문을 한 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이 결과에 나오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해결이 바로 가능한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리고 팀 간의 경계가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모여 있다 보니까 뭐 리눅스 커널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팀들이 리눅스 커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팀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와서 거기에 대한 질문 답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희소리에 남아 있으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 그거는 누가 이미 물어봤다라고 하면서 모든 대화에 슬랙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URL을 만들 수 있어서 그 URL을 바로 링크를 딱 걸어주면은 그 대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것만 봐도 되게 많이 이제 뭐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할 때 의사소통 구조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좋았던 것 좋은 같습니다. 말씀만 네. 해주셨는데 혹시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네, 뭐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회사하고 다르게 밥을 안 줘서 아 밥을 안 줘. 예, 밥을 안 줘서 거기는 이제 사 먹어야 되고요. 뭐 약간 할인을 한다고는 하지만 밥을 안 주는 거하고 그리고 글쎄요. 아, 밥을 안 주는 거에 꽤 안 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이제 뭐 홍규님 얘기는 네네. 여기까지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도 사실은 뭐 저기 옷 입고 계시죠? 지금 유럽에서 인텔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잠시 한국에 어떻게 운이 좋아서 지금 한국에 잠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저분도 되게 존경하고 부럽고 그 유럽 인텔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사실 이제 인텔 하면은 이제 일단 리눅스 커널에 한정해서 보면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저가 이제 리눅스 커널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보면 되게 오픈 소스에 엄청 그 액티브하고 되게 잘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이제 근무하는 입장에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지역은 핀란드인데 저희는 뭐 그 버추얼로 유럽 지역 전체 같이 이렇게 해서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 미국 팀 이렇게 해서 같이 일하는 뭐 같은 방향성 보면서 일하는 팀에 있고요. 지금 일하는 곳은 GPU 관련된 리눅스에서 GPU 커널 드라이버 팀이지만 뭐 질문을 주신 뭐 오픈 소스 리눅스 커널에서 인텔의 어떤 그 전략이나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뭐 CPU나 GPU나 다른 서브 시스템 다 할 거 없이 인텔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인텔의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잠시 경험해보고 느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일반인 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다시피 그 인텔 같은 경우 우리가 소비자 제품으로는 뭐 인텔 CPU 그리고 메인보드에 들어간 칩셋
그리고 뭐 인텔에서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던 디스크리트 GPU들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여러 그 칩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CPU, 랩탑에도 들어가고 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인텔의 하드웨어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그 하드웨어가 잘 쓰일 수 있게 지원도 동시에 되어야 된다는 거를 의미를 해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크롬북에 리눅스 커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픈 소스가 많이 쓰이고 있고 그중에 운영 체제로는 리눅스 커널이 쓰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내가 새로운 칩을 사고 새로운 하드웨어를 샀을 때 바로 실행되고 아무 문제 없이 기대한 대로 너무 성능이 좋게 동작되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그 특정 한 회사에서 완전히 그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오픈 소스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만들어낸 하드웨어가 바로 잘 쓰일 수 있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회사에서는 오픈 소스 웨이를 정말 잘 도입해서 적용해야 되는 전략에 이끌어내게 되는데 제가 지금 경험해 본 회사에서는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 그 특정 회사의 방향에 맞지 않더라도 오픈 소스에서는 여러 전략에 맞게 향후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원하는데 그 방향에 맞게 회사에서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하고 리뷰를 하고 어떤 RFC를 통해서 이런 방향은 어떨까요?라고 커널 쪽 코드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는 그 CPU를 만들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만들고 컴파일러가 사용된다는 건 디버거도 필요하고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 하드웨어 잘 쓸 수 있게 하는 부분 모두가 오픈 소스 웨이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방법에 맞게 최대한 맞게 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듣다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어쨌거나 이제 인텔 같은 회사가 이제 GPU나 CPU를 출시했을 때 사실 얘가 이미 그것이 돌아가는 환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 그 제품의 가치가 뭐 충분히 맥스가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 쓰고 있는 뭐 서버나 이런 게 리눅스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다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다면은 인텔에서는 아마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그 환경을 미리 갖추는데 뭐 노력을 했겠죠.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서버나 이런 클라우드 시장이 다 리눅스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눅스에 포커스할 수밖에 없고 또 하필 리눅스가 이제 오픈 소스라서 인텔이 거기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리눅스 커널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인텔 개발자분들이 예, 정말 많이 보이고 정말 활동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인텔 다닌다고 했을 때 뭐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예, 그다음 이제 저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유형곤 님이신데 저분이 대학생이에요. 저분이 대학생이신데 그 리눅스 커널 커뮤니티에서 되게 활동을 정말 액티브하게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메모리 매니지먼트 한 쪽에 리뷰어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부럽고 막 그런데 처음에 그 오픈 소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고 참 그리고 저분이 블로그도 하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블로그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진행하는 것에서 어떤 생각인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궁금합니다. 하나 둘씩 답변. 네, 하나씩 답변해 보겠습니다. 일단 글쎄요, 오픈 소스에서 활동하는 개발자가 있다는 것도 사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책에서 그 오픈 소스 개발자들에 대한 스토리를 좀 엮은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개발자도 있구나 하고 뭔가 그런 개발자의 삶이 되게 멋있어 보여서 언젠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었고요. 그 개발자가 누구예요? 그 허태준 님이라고 네. 그 네. 그 저기 다방- 훌륭하신 네. 한국분. 네. 다방면으로 활동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네. 그래서 사실 좀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도 예전부터 했었고 뭔가 공부도 하다가 약간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다가 막 그거의 반복이었는데 그냥 도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러게요. 처음에는 그냥 책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분야를 뭔가 정해야 하잖아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메모리 관리가 일단 제일 무난해 보이고 재밌어 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그 책이 좀 옛날 책이었어서 좀 만만하게 써 있었거든요. 무슨 책이에요? 그 리눅스 커널의 이해 언더스탠딩 오브 리눅스 네네네. 커널. 그게 한 2005년 아. 기준이라 그게 만만할 메모리 수 매니지먼트 쪽 내용이 많죠. 네. 그거 책은 언더스탠딩 오브 리눅스 커널인데 언더스탠딩 리눅스 커널스 메모리 매니지먼트 뭐 그런 느낌 책이 엔드 엑스팔리오 아키텍처 뭐 그런 느낌의 책 아닌가? 그래서 근데 뭔가 좀 책만 보다 보면 좀 사실 뭔가 개발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좀 괴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제 뭐 대충 이제 첫 번째 패치를 보내는 방법 이런 튜토리얼 영상들이 되게 몇 개 있었어서 그걸 따라 해보면서 이제 처음 코드를 보내게 됐고 이제 그 뒤로는 사실 한동안 사실 처음 서브 시스템을 고르면 모르는 게 되게 많아서 뭘 해야 될지도 감이 안 왔는데 그거를 조금 공부하면서 블로그에 남기게 됐고 그리고 좀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일단 다른 개발자분들이 뭐 하는지도 좀 그냥 매일 읽어보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블로그 글 쓰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처음 이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느끼게 된 거는 이제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작업을 보다가 좀 제가 뭔가 유의미한 코멘트를 줄 수 있을 때 그때 조금 소속감을 느끼게 된 것 같고 재미를 붙여서 좀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냥 될 대로 돼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MM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있어서 그리고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MM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리눅스 커뮤니티 안에서 영향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은 게 목표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그다음 이제 현고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옆에 계신 분 이제 유태희님이신데 사실 링스 커널 쪽을 좀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은 정말 꿈의 그 타이틀이죠. 그 메인테이너. 그 링스 커널의 네트워크 쪽에 메인테이닝을 하고 계세요. 그 유태희님이시고요. 그 유태희님한테는 그러니까 어떻게 메인테이너가 됐는지 뭐 그런 과정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다 이야기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되게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뭐 형부님처럼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언어를 그렇게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디바이스 드라이브, 와이파이 쪽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뭔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와이파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썼는데 뭔가 버그가 있길래 그 버그를 잡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한 몇 개월 동안 그냥 백수로 그냥 있으면서 그냥 커널 패치만 계속 보냈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우연히 방화벽을 만드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이제 리눅스 네트워킹 스택에 넷필터를 기반으로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개발자가 일반적인 개발자가 이제 커널을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보면 되게 볼륨이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리소스 한두 개, 리소스 뭐 많아봤자 100개 이런 건데 그 방화벽은 룰이 뭐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런 초대규모의 트래픽을 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을 기반으로 거기 있는 기술을 배워서 이제 오픈소스를 시작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넷필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뭔가 좀 나도 좀 좋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 오픈업 지금은 오픈업이라는 이름인데 옛날에는 코스랩이었거든요. 오픈소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회사 나오고 거기서 전담으로 거의 2년 정도 전담으로 오픈소스만 이제 했죠. 이제 그렇게 네트워크 쪽에서 계속 이제 하다가 우연히 거기서 되게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귀인이죠. 귀인을 만나서 이제 지금 회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클라우드라는 이 산업이 얼마나 좀 크고 약간 뭐랄까 깊이 있는 산업인지 그런 걸 모르고 있다가 클라우드를 접하게 되면서 뭔가 좀 커널에 있는 네트워킹 기능을 좀 다이나믹하게 사용한다. 뭔가 좀 익스트림하게 사용한다. 그런 것들을 느꼈다가 나도 이 어떤 뭐랄까 경험을 기반으로
뭔가 좀 피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리눅스 커널 네트워킹 스택에서 뭔가 새로운 기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략을 짰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기능을 만들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필터는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LB라든지 그런 기능을 만들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는 프로토콜을 만들자. 그러니까 만들다기보다는 프로토콜을 구현하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프로토콜인데 리눅스 커널에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 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 하나 찾아서 구현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에 그래도 뭔가 새로운 기능을 만들기는 아직까지는 좀 내공이 부족하니 이제 프로토콜 이제 저희는 이제 RFC라고 하거든요. RFC 이제 표준 프로토콜 문서가 있으면 그 문서 중에서 내가 구현이 가능할 만하면서도,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서 돌아가야 되지만 리눅스 커널에서 구현이 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AMT라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어떻게 잘 돼서 지금 거기 머지가 되어서 메인테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테인하고 있는 파일이 있잖아요. 네. 뭐뭐뭐.c 네. 그거를 맨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태희님께서 아마도 사실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일단 하나 먼저 제일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커널 관련 업무는 어떤 걸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뭐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이 질문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사실은 사실 저는 되게 이 토크에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또 되게 흥미로워요. 지금 AI가 이렇게 트렌드인 이 시국에 리눅스 커널 이 아랫단 쪽 하는 별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의 토크를 들으러 오셔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뭘 기대하실까. 근데 만약에 어렸을 때의 저와 같은 분들이시라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에 관심이 많고 뭐 그랬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어쨌건 지금 뭐 AI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뭐 서비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 근데 사실은 리눅스 커널이라는 것은 그 아무리 뭐 트렌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기반에 계속 존재하기는 하는데 어쨌건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윗단의 서비스나 AI 클라우드 쪽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국에서 유태희님이 클라우드 하는 쪽에 가셔가지고 리눅스 커널 업무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그 회사 업무에 그 기여를 하게 되는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만약에 정말로 리눅스 커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 해도 될까? 근데 이 일을 계속 했는데 요즘은 다 클라우드 뭐 AI 이런 거 하는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전 되게 많을 것 같고 질문에도 있고, 그래서 유태희님이 직접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답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저는 사실 클라우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계시면 뭐 AI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으니까 이제 다른 산업은 뭐 저도 그렇게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클라우드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라는 산업은 리눅스 커널 개발자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많이요. 그리고 되게 왜 그런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픈스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오픈스택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면 우리는 누구나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만들 수 있다라는 거랑 실제로 서비스하기에 좋은 품질이라는 거는 다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다라는 것은 만들고 나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무언가를 튜닝을 해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클라우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짜가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오픈스택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커널 쪽에 사실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부족함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규모의 구현, 예를 들어서 링크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작은 몇 개 안 되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는 링크드 리스트로 충분하죠. 근데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고 클라우드처럼 굉장히 많은 어떤 VM이라든가 유저가 사용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면
당연히 알고리즘적인 최적화, 자료 구조적인 최적화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사실 그겁니다. 커널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커널의 목표하는 타깃이 뭐냐라고 하면 인베디드, 서버. 그러면 인베디드는 사실 규모가 엄청 작죠. 근데 서버는 규모가 엄청 크죠. 그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가 모든 규모로 다 이제 타겟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규모에 맞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어떤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알고리즘 성능이 낮지만 구현이 간단한 그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클라우드 하이퍼바이저에 사용이 되게 되면 갑자기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오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임플레멘테이션에. 그래서 그러한 작은 수준의 리소스를 관리를 하는 거에 타겟팅이 되어 있는 그런 로직을 큰 규모의 클라우드처럼 큰 규모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보장된 그러니까 코어가 많아지든 뭐 CPU가 많아지든 성능이 일자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로직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작업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커널 개발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되게 큰 규모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면 커널 개발자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100이라고 하면 사실 그 100을 다 못 쓰고 있죠. 오버헤드가 어딘가에는 존재하는데 유저 스페이스는 유저 스페이스의 오버헤드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할 거지만 커널 개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커널에서 가지고 있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지금 여기 계시는 형곤님처럼 메모리 매니지먼트 같은 그런 쪽에서도 오버헤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를 하는 거,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그 하드웨어 도움을 받는 거. 이제 근데 그 두 가지 모두 커널 개발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막 MM 쪽 기준으로는 막 구글이나 메타 같은 데가 좀 서버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우리가 프라이빗하게 한 1, 2년 돌려봤는데 괜찮아서 업스트림 한 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근데 꼭 리눅스가 아니라 오픈소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유저가 많은 소프트웨어는 항상 그거를 개발하고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데 리눅스의 경우를 보면 사실 MM 개발자도 많이 없고 MM에서 하나만 MM은 메모리 매니지먼트 네. 약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특정 분야를 잡아서 보면 사실 엔지니어가 많이 없어서 그런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한 건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거 이제 뭐 사실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리뷰어와 메인테이너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리뷰어 한 분, 메인테이너 한 분 누가 더 좋은지 얘기를 해주는 건 농담이고 그래서 여기 아무나 저기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 메인테이너와 리뷰어의 차이는 뭔가요? 이제 메인테이너가 좀 더 책임이 리뷰를 잘못하면 이제 한마디 맞고 끝나지만 코드를 잘못 머지하면 많이 예, 그래서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리뷰가 더 좋다인 거는 농담이고 그 보통은 사실은 모두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컨트리뷰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리눅스 커널의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리뷰어 또는 메인테이너라고 이제 그 레이블 그러니까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뭐 메인테이너라는 파일의 이름이 적혀요. 이제 그 얘기는 사실 그 사람은 일반적인 컨트리뷰터보다는 조금 더 어떤 특정 부분의 책임과 의무 뭐 이런 거를 이제 커뮤니티에서 요구한다라는 의미죠. 그걸 이제 요구하면서 그 사람은 약간 이제 그 타이틀을 얻게 되니까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건데 리뷰어는 좀 더 어떤 이제 컨트리뷰터들이 이런저런 이제 코드 패치를 올리면 그걸 리뷰해주고 의견을 더하고 사실은 의견을 더해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떤 커뮤니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뷰어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나 컨트리뷰터 누구도 당연히 자유롭게 패치를 올릴 수 있고
자유롭게 리뷰, 즉 의견을 달 수 있고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리뷰어는 이제 조금 더 이제 타이틀이 있으니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를 이제 기대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고, 이제 그 리뷰어라는 타이틀을 받기 위해서는 얘가 들어와서 막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지는 않네,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싶은 사람들한테 사실 리뷰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형고님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리뷰어라는 타이틀을 받았고, 그리고 메인테이너는 사실은 실제 이제 최종적으로 메인 라인에 그 반영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리눅스 커널에는 메인테이너가 정말 많이 존재해요. 맨 위에는 리눅스 전체를 총괄하는 이제 리눅스 토벌즈라는 그런 메인테이너가 있을 것이고, 그 밑에 이제 각 서브 시스템, 뭐 메모리 매니지먼트, 스케줄러, 뭐 네트워크 등등등 전부 또 그 밑에 또 메인테이너들이 존재하고, 그 각각의 서브 시스템 내에 또 이제 하위 또 세부 구현별로 또 메인테이너가 존재하는 그런 뭐 서브 시스템들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정리하면 메인테이너는 조금 더 그런 어떤 최종 저장소의 어떤 반영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가진다. 뭐 당연히 리뷰도 당연히 뭐 좀 더 무거운 비중으로 할 수 있고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뭐 말씀하세요. 리뷰어로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사실 뭐 모든 코드가 한 번에 그냥 짜고 한 번에 뭐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성능의 저하를 일으킬지 아니면은 뭐 버그가 발생하진 않을지, 아니면 이 사람이 사실 A를 구현한다고 했는데 사실 말한 거랑 코드랑 조금 다르게 구현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서 대체로 성능이랑 안정성이랑 이게 나중에 얼마나 관리하기 편할지 이런 부분을 두고 코멘트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행정님 말씀해주신 대로 막 누가 이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역할 타이틀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약간 철판 깔고 나서서 한번 메일을 보내보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 질문이 막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거 하나하나 다 하고 싶은데 사실은 뭐 이거 어떤 분께서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주제로만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리눅스 커널 개발 시작한 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떤 부분이 리눅스 분야의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되게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 네,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오늘 톡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혹시 이게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거 끝난 후에 혹시 정말 너무 궁금한데 이게 톡이 안 됐으면은 와서 질문해 주시면 한번 이제 대화를 해보시죠. 그냥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수요가 있어야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장 큰 수요는 아무래도 그 뭐 클라우드 뭐 서버가 굉장히 많아지고 데이터 센터가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쪽 관련된 기능들이 좀 많이 개발되지 않을까. 뭐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뭐 수요가 많은,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시거나 뭐 그런 쪽이 있다 그러면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장 많이 활발히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생겼을 때 그쪽은 인베디드 쪽이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뭐 데이터 센터가 커질 때는 그쪽으로 또 개발이 많이 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훌륭하신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어쩌면 이 질문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역시도 저는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하려면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할 거예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규모가 클수록 아무리 문서가 잘 되어 있더라도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 사실
정말 누구나 가지고 있을 궁금증일 것 같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험담이나 어떤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제가 음. 짧게만 말씀드릴까? 제가 그런 고민을 가장 크게 한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다양한 뭐 프로그램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시간이 굉장히 뭐 많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큰 대규모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뭐 VA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든지 크로미움이라든지 뭐 LLVM 컴파일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분석할 수 없을까 해서 그 개인적으로는 저희 UF 트레이스라는 그 프로그램 분석 툴을 개발을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제 같이 지금 구글에 계신 김남영 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참고로 네. UF 트레이스도 저기 오픈 소스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툴로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를 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적인 그 구조의 단위가 함수잖아요, 펑션. 어떤 큰 기능을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모든 소프트웨어 어떤 랭귀지든 다 펑션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펑션 단위의 실행 흐름을 좀 추적을 하면은 좀 뭐 구조를 파악하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이제 뭐 만들게 됐고요. 그 각 함수별로 실행 시간이 어떻게 됐고 이 어떤 함수가 어떤 함수들을 호출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콜 그래프로 쉽게 그려주는 그런 툴들을 개발하면서 좀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방식으로는 문서를 잘 읽는다든지 이렇게 전체 큰 구조를 파악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살짝 보태서 얘기를 드려보면 처음부터 큰 프로젝트에 큰 걸 다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학생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나 이걸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에서 어떤 기능이 예상한 대로 동작되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그 부분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라이브러리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든지 그 라이브러리가 의존하는 커널에 어떤 기능이 동작되지 않는다든지 로그 메시지를 보는 방법 그리고 어떤 함수가 리턴되는 에러들을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해를 하기로 원하는 부분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조차도 어렵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 오픈 소스에서 처음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패치를 보내면 좋은지에 대해서 뭐 리눅스 커널도 그렇고 여러 프로젝트들이 알려주는 뉴비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라라든지 뭐 오픈 소스에서 티켓팅, 뭐 깃허브라든지 뭐 깃랩에 대한 어떤 이슈를 보고 단계적으로 여기까지 확인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확인해야라는지 이런 거 따라가면서 보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니어급에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처음에 나 한 발짝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뭔지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처음에 비기너 분들이 그 부분부터 문제를 대해서 정확히 디파인하고 확인해 가는데 그게 내가 가장 익숙하거나 해결하기 원하는 부분부터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어가지고 뭐또 다른 의견 있으면은 네, 하세요. 저 이제 최근에 조금 다른 프로젝트를 조금 보게 돼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보게 됐어요? QEMU라고 그 에뮬레이터 QMU 오픈 소스 프로젝트. 네, 네네. 보게 돼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처음 그러니까 기여를 시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뭐 돌이라도 한번 던져본다는 생각으로 그냥 시도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분야를 진짜 내가 정복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시라면은 뭔가 사실 오픈 소스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오픈 소스 자체가 뭔가의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는 운영 체제고 그걸 오픈한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리눅스 자체를 잘 하려면 사실 운영 체제를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사전
지식이 되게 필요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에뮬레이터 쪽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보다가 사실 코드를 보기 전에 좀 한 2달 반 동안 사전 조사만 계속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구조를 사실 이해하려면은 코드 이외에 그 코드 뒤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 볼 수 있어야 사실 이해할 수 있다고 사전 생각을 조사를 뭘로 하셨나요? 그냥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구글링? 뭐 책이든 뭐 영상이든 문서든 그냥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만약에 다시 제가 처음 공부하는 때로 돌아간다면은 뭔가 그 프로젝트에서 하려는 큰 그림 자체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보는 게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큰 그림을 이해한 다음에 시작하라고 저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혹시 유태님 의견 있으세요? 네, 저 방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좀 비교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뭐랄까 약간 편향된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저 소프트웨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찾아서 대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의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동작하겠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를 보면 대충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는 가는데 결국에는 그게 반대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로 관리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코드를 보는데 어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아니네라고 해서 고치고 정반합이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고쳐 나가면 소프트웨어가 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게 맞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래. 저랑 비슷한 접근을 하시는군요. 예, 네. 저도 예. 그냥 네. 공감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네, 맞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제 관심사는 사실 어떤 구현보다는 사실 설계 측면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설계와 실제 설계의 차이를 보고 이제 어느 설계가 더 맞는지를 좀 고민해 보고 그거를 개선하고 이런 게 저는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 흥미를 두고 좀 그 작업에 임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저 얘기 들으니까 공감이 돼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 이제 질문 중에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런 거 대답하기 어려운데 다들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되게 가벼운 질문이에요. 가벼운 질문인데 이제 누군가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오픈 소스는 종류도 많고 비슷한 기능도 정말 많을 텐데 좋은 오픈 소스를 찾는 정보나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이 정확하게 뭘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오픈 소스나 이제 좋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는 방법이 있나요? 뭐 이런 팁 같은 게 있나요? 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좀 가벼운 질문인 것 같아서 일단 했는데 글쎄요, 그 조은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뭐 아무도 안 쓰는 소프트 뭐 프로그램이라도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유용하면 그게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그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널리 사용되는 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그 사용자의 수가 얼마나 되나 뭐 아마 그쪽으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로 많이 쓰이면은 어디에서든 얘기가 들릴 것이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커뮤니티라든지 여기저기에서 글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데 뭐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뭐 요즘에는 뭐 깃허브에서 이제 관리되는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가장 단순한 지표로는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뭐 깃허브 스타라든지 뭐 거기에 참여하는 컨트리뷰터 수, 그 기수로 관리되는 어쨌든 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거기에 컨트리뷰션 하는 그런 수라든지
액티비티 그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타임라인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활발하게 이제 개발이 되고 뭐 그러면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답하신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약간 이제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 뭐 이제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오픈 소스가 정말 좋은 오픈 소스가 아니냐는 말. 조금 이게 당연히 그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진 오픈 소스를 찾는 것도 뭐 좋은 오픈 소스 내가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만약에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많이 얻고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지만 이 부분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 인기보다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 소스를 찾는 것도 또 같이 고려해야 되는 요소 이거 좀 되게 멋있었어요. 네, 저도 조금 말을 보태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에 컨트리뷰션 하기 위해서 그 오픈 소스라는 개념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찾아야지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리눅스를 내가 사용을 하고 메인으로 쓴다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공기처럼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눅스 뭐 데비안도 쓰시고 뭐 레드 계열도 쓰실 거고 뭐 여러 그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텐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리눅스 커널이 사용 다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로 가장 기본적인 glibc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컴파일러 쓰면 LLVM, GCC 계열, 디버거 GDB 계열, LLDB 계열 있는 것처럼 내가 공기처럼 컨트리뷰션 하지 않더라도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기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제 질문 대충 답변을 진행했고 처음에 이제 사전에 좀 생각했던 주제 한 두 가지 정도 더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이제 어떤 오픈 소스가 뭐 좋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보면은 그래요. 이미 문화가 잘 정착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오픈 소스 뭐 예를 들면 리눅스 커널이 그렇긴 하죠. 그런 오픈 소스에 이제 처음에 진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뭐 좋을까? 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이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고 뭐 또는 이제 그걸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아직 뭐 어떤 문화가 형성돼 있거나 그러지 않고 이제 막 시작 단계 보이는 그런 오픈 소스들이 있죠. 프로젝트들이 있죠. 이제 내가 원하는 게 뭐냐에 따라 이미 잘 정착된 오픈 소스에 참여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제 오픈 소스를 이제 키워 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뭐 동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내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키워 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먼저 해볼 거는 기존에 이제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뭐 이런 오픈 소스에 참여할 때 자기 나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기존에 먼저 경험하셨던 분들은 어떤 경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경험담을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저를 보고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경험을 살짝 얘기를 드리면 커널 쪽 개발한 지는 5년 정도. 제가 인텔로 이직을 하면서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GPU 커널 드라이버에 대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사실 원했었던 거는 그냥 GPU 드라이버를 오픈 소스로 하는 회사에 가고 싶었었어요. 그 전에 제가 했었던 전 직장에서 했었던 거는 윈도우 매니저 우리가 사용하는 뭐 그놈 같은 경우, KD 같은 경우 그런 윈도우 매니저 중에 한 종류를 개발을 했었고 그 윈도우 매니저를 개발하다가 그 윈도우 매니저는 어떤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뭐 이펙트를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창 관리를 하고 그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리눅스 같은 경우 오픈 소스에서는 뭐 볼칸을 쓴다든지 오픈GL ES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게 되잖아요. 차곡차곡 윈도우 매니저를 구현해보고 그 다음에 오픈GL 라이브러리
같은 그런 위젯 계열 부분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구현을 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서 유저 시스템 드라이버인 오픈 소스는 메사라고 하는 그런 오픈 소스 GPU 드라이버가 딱 한 세트가 있어요. 뭐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위해서 오픈 소스 똑같은 목적을 위한 오픈 소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리눅스 커널에는 리눅스 커널 하나가 있듯이 OS 커널에 그 유저 스페이스 GPU 드라이버는 뭐 AMD든 인텔이든 뭐 엔비디아든 뭐 여러 회사들이 뭐 아미든 똑같이 다 컨트리뷰션 하는 거는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는 메사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사 3D 유저 스페이스 GPU 드라이버를 경험하고 이때 들었던 생각이 조금 더 GPU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보니까 그때는 GPU 정보를 알 수 있는 것 이제 최근에는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 그 유저 스페이스 또는 뭐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들이 의존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드라이버를 직접 작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커널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은 지금은 커널 드라이버를 하지만 그 한 줄기가 내가 GPU에 대한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지원해주는 vendor들은 뭐 AMD도 있고 인텔도 있죠. 그런 vendor를 정해서 그 이직을 하게 된 거고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유저 스페이스에서 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윈도우 매니저 그 다음에 뭐 위젯 개발 뭐 GTK 뭐 이런 것도 위젯 같은 경우죠. Qt 같은 경우 그리고 그걸 실제로 쓸 수 있게 구현해주는 오픈GL 드라이버 자체를 구현하고 오픈GL은 다시 커널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고 커널은 다시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해를 바탕으로 그 오픈GL 드라이버는 커널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용하는 어떤 고객이에요. 커널은 그걸 제공해주는 그 생산자 같은 경우고 그런 전체적으로 어떤 큰 그림에서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그 시나리오 이해 안에서 이 기능을 구현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이제 커널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관객님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다 인볼브가 돼가지고 이제 개발하신 것 같은데 제가 관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지금 든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아까 옆에 계신 김홍규님께서 얘기하셨던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좋은 거를 찾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찾는 게 좋은 거다라는 말씀이 사실 좀 계속 뇌리에 계속 울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광경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사실 문광경님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찾은 게 아니고 그 본인이 관심 있으신 그런 어떤 그 문제 그쪽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오픈 소스들을 다 찾아가지고 하신 것 같네요. 유저 스페이스에서 뭐 메사? 네, 메사 뭐 3D. 네. 벌칸 네, 벌칸 드라이버 뭐, 있죠. 네. 오픈GL 드라이버 뭐, 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예, 뭐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만의 관심이 있고 그거를 건드리는 모든 오픈 소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밑에 좀 원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내려가고 이제 리눅스 커널까지 내려가신 것이고 리눅스 커널이나 오픈 소스 커뮤니티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 제가 말한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저 역시 되게 뭐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조금 어렵고 이게 분위기가 자, 그 혹시 뭐 질문 좋습니다. 네. 자, 혹시 마이크가 없나요? 네. 질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또 정보를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깊은 또 리눅스 오픈 소스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방금 전에 인텔 관련된 그 드라이버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평소에 품고 있던 그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24년도 초부터 이미 그 노트북 OEM에는 배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미티어 레이크 지금 개발 그리고 배포에 한창이잖아요. 근데 미티어 레이크에서 쓰는 그 JLP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저전력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물론 미티어 레이크 CPU 아키텍처에서도 이제 리눅스 커널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전력 최적화가 가장 큰 화두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드웨어 레벨에서 어느 정도 전력 최적화를 하더라도 이제 리눅스 커널이나 이 드라이버 단에서의 전력 최적화도 큰 기술적 난제였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그러한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어떤 인사이트나 아니면은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회사를 대표하지 않으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뭐 CPU 부분도 있고 그 랩탑에서 들어가는 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바일 칩에서 얘기한 것처럼 SoC 안에서 어떤 그 CPU 코어, CPU도 고성능 코어, 저성능 코어, 그리고 GPU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AI 기능을 위한 뉴럴 칩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잘 연결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연결을 했을 때 뭐 그 캐시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그런 하드웨어 설계부터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설계가 있고 그 하드웨어 설계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잘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포커스하는 부분이 여기 소프트웨어에서 뭐 리눅스 커널을 얘기를 지금 나눴었는데 그런 하드웨어 설계 스펙상에서 그 캐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CPU, GPU, 뉴럴 엔진 뭐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동일한 버스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접근할 때 그 접근을 하고 캐시 플러시를 어떻게 하고 TLB 플러시를 어떻게 해서 리눅스 커널에서는 그 최적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드웨어 변경점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최대한 그 좋은 거는 성능을 잘 나오게 하려면 캐시 플러시를 가장 늦게, TLB 플러시를 가장 늦게 하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하드웨어 이안에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뭐 CPU에서는 MM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능이. 근데 동일한 뭐 랩탑 같은 경우는 그 LPDDR 또는 뭐 DDR 메모리를 연결을 해서 그걸 CPU랑 GPU랑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GPU 쪽에서도 메모리 매니지먼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CPU의 메모리 매니지먼트랑 GPU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TLB 플러시, 캐시 플러시를 어떻게 잘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 고민들은 리눅스 커널의 이해가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기존 하드웨어 제너레이션에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커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뭐 유저 스페이스로 얘기를 드리면 뭐 뉴럴 엔진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디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도 새로운 하드웨어 제너레이션이 나오면 그 하드웨어 제너레이션이 사용하는 어떤 인스트럭션이 달라지게 돼요. 그 인스트럭션을 잘 최적화해서 컴파일할 수 있는 우리가 CPU X86 64비트에 대한 인스트럭션 기본 세트가 있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이 나오면은 인스트럭션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GCC 또는 LLVM에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듯이 그 새로운 하드웨어에 대한 소프트웨어 스택 안에서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최적화해서 성능이 잘 나오게 구현되는 부분이 한 줄기가 있어요. 네, 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은 마치시고 살짝 얘기를 나눠보시면 여기 좋을 것 계신 같습니다. 분들 뭐 흐름을 이제 끊을까봐 이제 걱정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뭐 여기 질문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끝나고 이제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자유롭게 오셔 저희 편한 사람들이니까 저 문 옆에 저희 아마 잠깐 앉아 있을 거거든요. 저기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좋아요. 이제 이미 문화가 잘 형성된 오픈 소스 뭐 어떻게 시작을 할지 뭐 약간 이제 경험담 위주로 말씀해 주셨고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오픈 소스 이제 어떻게 얘를 뭐 문화가 정착되게 만들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일지 사실 오픈 소스라는 것이 뭐 영입과 나가는 것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만드는 게 어쩌면은 뭐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옆에 김홍규 님께서 지금 주로 활동하고 계신 UF 트레이스라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사실 이제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기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본 어떤 뭐 경험담이나 아니면 새롭게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좀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
이런 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다른 분들은 기존에 그 뭐 리눅스 커널 많이 하시고 뭐 그래픽스 쪽 하시고 이제 뭐 거대한 프로젝트 이미 유명 개발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처음에 진입을 하면은 자신을 증명해서 그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제 돼야 되는 프로젝트들인데요. 제가 그 진행하고 있는 UF 트레이스라는 프로젝트는 원래 2010 첫 커밋이 2013년 12월인가 아마 14년 초 이때 그 지금은 구글에 계신 김남영님이 처음에 만드셨고요. LG전자에 있었을 때 저도 운이 좋게도 저도 같은 팀에 있었었고 그때 그분 혼자서 개발하고 계셨는데 처음에 제가 사용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이걸 좀 쉽게 분석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툴들을 계속 사용해봤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그나 뭐 어떤 것들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리포트를 계속 해드리다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해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게 이제 LG전자 사내에서만 이제 개발이 되고 있었고 이걸 오픈 소스를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그때 2016년에 제가 먼저 저기 CPP콘이라는 그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 지원을 해서 거기 가서 이제 발표를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원래 김남영님이 만드셨는데 제가 어떻게 운이 좋게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때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유용하다고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야 프로젝트는 커지는 거니까 그때 이제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랬는데도 이게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면은 아무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거를 그때도 알았고 그래서 알리고 나니까 이제 사용자가 많이 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그 리포트도 들어오고 그런 이제 인터랙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프로젝트는 커갔고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한계도 많이 느꼈어요. 이게 뭐 알리는 게 제가 무슨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뭐 마케팅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순수하게 오픈 소스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김남영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뭐 컨퍼런스들 조금씩 다니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사용을 어떻게 쉽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안드로이드 같은 걸 만들어도 개발자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면은 거기에 뭐 에코시스템이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테크 에반젤리스트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는 소규모 프로젝트 뭐 이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좀 쉽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동작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씩 늘어났고 조금 덕을 본 게 여기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그 오픈업이라는 예전에는 코스랩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그 오픈 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예전에는 컨트리뷰톤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이런 프로그램이 매년 이제 한 여름부터 한 겨울 되기 전까지 한 몇 개월 동안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오픈 소스를 같이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는데 운이 좋게도 아직까지도 이제 프로젝트가 좀 유지가 돼서 매년 한 15명에서 한 20명 이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참여 지원을 해서 같이 개발을 해왔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와서 그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오픈 소스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툴 사용법이라든지 뭐 기시라든지 프로젝트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완전히 신규 프로젝트에 가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어려운데 그 큰 프로젝트에 가서 뭐 누가 리딩 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데 와서 좀 도움도 얻고 처음에는 저희가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조금 도와드려야 돼요.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좀 많이 도와드리고 가이드도 해드리고 뭐 쉬운 컨트리뷰션 거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굿퍼스트 이슈 같은 거 달아놓으면은 조금씩 거기에 이제 기여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피드백 해드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와 개발자들이 조금씩 더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계속하고 이렇게 유입되는 분들이 생겼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감사하게도 여기 그 작년에 멘티로 참여하셨던 분께서 그 멘토를 하겠다고 자원을 하셔서 또 이제 올해도 이제 또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리딩해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뭐 오늘 상도 받으셨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용자와 개발자 이제 같이 이제 커나가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커뮤니티가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걸 뭐 풀타임으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서 약간 뭐 저희자 금전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전혀 없지만 서로 이제 경력 개발이라든지 뭐 개발자로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걸 유용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커뮤니티는 점점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조금씩 키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핵심은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뭐 컨퍼런스나 행사 다니면서 홍보를 열심히 한다. 1번. 꼭 필요합니다. 예. 2번. 개발자 관점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이걸 잘 쓸 수 있게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한다. 네. 그리고 뭐 일단 이제 개발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엄청 기술을 공유하고 뭐 멘토 멘티 뭐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열심히 기술을 공유한다. 뭐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로 예. 정리하면 돼. 예. 지금 이제 말씀 질문에 대한 질문 주제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즈음에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오픈업에서 진행하는 뭐 컨트리뷰터 아카데미에서 어쨌거나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어쨌든 뭐 중간 뭐 지원이기도 뭐 한 셈이죠. 멘토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멘토로서 이제 기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이제 더 유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물론 한참 이전에 이제 홍보를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쨌건 오픈소스 관심 있고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 자체보다는 뭐 좋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찾는 거 다 좋은데 어쨌건 그 혼자 지금은 나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저는 그 초반에는 그런 거 전혀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되게 많아요. 특히 저는 사실 형고님을 볼 때마다 물론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저분 노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해요. 노는 저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게 뭐야? 그거잖아요. 소스 노는 거. 아무튼 정말 능력도 좋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성장을 해야만 이게 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흥건님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뭔가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있고 좀 뭐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뭐 형군님부터 시작을 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은 좀 공유해주고 예, 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 아무래도 이게 혼자 막 하려다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개발자 아까 말씀하신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처럼 이제 개발자를 지원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고 하다가 이제 그 오픈업에서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말고도 이제 오픈소스 개발자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오픈 프론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거기를 지원해서 감사하게도 올해 활동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올해 처음 해가지고 많이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태희님이랑 관경님이 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짧게 얘기 드리고 태희님께서 조금 더 길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뭐 지금 다니는 직장 이전에 다닌 직장에서 있다가 뭐 이런 얘기를 살짝 드렸었는데
그때 뭐 그전 직장 그때는 저는 삼성전자 다녔었는데 삼성전자에서 1년 동안 그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휴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휴직을 하고 1년 동안 오픈 소스만 했었어요. 그때 다행히 여기서 그 당시에는 저는 코스 5년 전에는 코스 5, 6년 전 그때는 코스랩이라는 거였는데 그때 도움을 주셔서 오픈 소스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런 뭐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이 행사장에 오시고 뭐 찾아보고 오셨을 텐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그걸 통해서 더 그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관련된 프로젝트만 하고 거기서 그 굉장히 좀 그 협소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경험이 굉장히 저도 그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인사이트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것 같아서 이런 오픈 소스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저도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는 편이라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은 기억이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좋았던 게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랩, 옛날에는 코스랩이고 지금은 오픈업이라는 곳에서 오픈 프론티어라는 것을 합니다. 모르실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냥 국가에서 짧게. 네, 잠깐 소정의 금액과 장소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픈 소스 활동을 좀 더 장려하는 거죠. 그 말고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컨퍼런스 참여하는데 뭐 일정 150만 원이었던가요? 그 비용이랑 또 이것저것 하는데 돈이 많이 지원이 돼서 그런 거는 좀 많이 혜택을 본 것 같아서 네, 기쁩니다. 근데 형구님 그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호스팅을 하는 많은 이제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서의 프로그램도 참여를 한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쵸. 올해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한 행사 중에 그 LSFMM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사실 서밋의 한 종류입니다. 파일 시스템 앤 메모리 네. 매니지먼트. 네, 그게 리눅스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뭐 경제력이 없는 뭐 저 같은 학생들한테 그 행사를 참여할 때 펀딩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주최하는 거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올해 그 펀딩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뭐 조금 이제 그 학생이면은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낼 능력이 있으면 안 뽑아주고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주는 음. 제도예요. 그리고 뭐 저도 사실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게 사실 뭐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몰라서 공유를 못 드리는데 이게 찾아보면 그 오픈 소스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또 양성을 위한 또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오픈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고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게 혼자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은 좀 되게 막막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이 저라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래서 기술적으로 먼저 이해해야지 막 그러고 나서 시작하는 거만 하기보다 저라면 기술적인 거를 파고드는 것과 동시에 혼자 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또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한번 먼저 찾아보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좀 뭐랄까 뭐 도움말 드리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잠깐 꺼냈어요. 물론 지금 이제 오픈업 이 행사 하듯이 이제 오픈업에서 그런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찾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뭐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고 혹시 여기 현장에 질문 있으실까요? 병철님 저 하나만 더 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시간이 다 네네. 돼서 그래서 아까 광고로 그 얘기하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리눅스 그래픽스 스택 쪽에는 딱 하나 있는데 뭐 X 서버는 다들 아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뭐 파운데이션, X 파운데이션이 있고 거기서도 학생들 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서 제공 못 받으신 분들은 그래픽스 쪽 스택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X 파운데이션 쪽에서 뭐 X 디벨로퍼 컨퍼런스 발표하거나 뭐 그런 경험에 대해서 뭐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에 그 이제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되고 싶어서 모인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여기서 마치고 저기 잠시 대기를 할 건데요. 그 쉬는 시간 동안에 뭐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면 오셔가지고 예, 뭐 저한테 질문해 주셔도 좋고 오늘 사실 좀 되게 많이 긴장하고 좀 얼어 있었어요. 저부터 그랬는데 좀 그래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어쨌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